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대 1750년부터 1914년까지요. 이 시대가 이제 이전에 다뤘던 1450년에서 1750년까지에 비하면은 이제 근대의 성격이 근대적인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근대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먼저 유럽의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책으로 따지면은 22장의 European Enlightenment를 소개하는 이 챕터인데요. 이 챕터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혁명, Scientific Revolution에 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Enlightenment의 개몽주의 사조와 관련된 철학자와 그 철학 사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Scientific Revolution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시대, 그러니까 1750년에서 1914년보다는 조금 앞서 있어요. 조금 앞서 있긴 한데, Scientific Revolution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과학적인 어떤 그 학문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Enlightenment 같은 그 사회철학, 정치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루는 거고요. 명심해둬야 할 것은 Scientific Revolution은 1750년 이전, 16세기, 17세기 이때 보다 활발하게 벌어진다고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제 Scientific Revolution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것은 뭔가? 과학혁명. 뭐 이런 용어를 전에 들어보긴 하셨어요? 과학혁명?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짐작하기에 이제 과학사에 있어서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혁명적인 어떤 발전 내지는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시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면은 100점이에요. 예, 맞아요. 과학사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난 시기고 또 그 발전의 성격이 그 이전하고는 어떤 그 뭐랄까 사고 방식이라든가 뭐 인식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16, 17세기에 일어난 그 수많은 그 과학사적인 그런 그 성취들을 가리켜서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이제 갈릴레오 같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되겠죠. 왜냐? 이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우주관이었던 뭐예요? 천동설이라는 가치관이 과학적으로 이제 부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지구 또는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변했다는 것은 어떤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의 어떤 그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야말로 Scientific Revolution에 있어서 이제 가장 초반에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러니까 천동설 뭐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태양이 아니고 지구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이제 우주가 이제 그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사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geocentric theory라고 부릅니다. 이 geocentric theory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헬레니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헬레니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 지역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어떤 그 발전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제 발전된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하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내세운 가설이에요. 근데 이 가설이 유럽의 중세 시대 내내 어떤 그 기독교적인 사고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 그 geocentric theory가 점점 그 천문 관찰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뭔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이런 식의 일들이 이 관찰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그 이견들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뭔가 어떤 그 천체의 어떤 축을 중심으로서 어떤 그 회전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
천체의 사물의 revolution, 회전에 관하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인데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혁명이라고 알고 있죠. 혁명. 이게 이제 revolve에서 온 단어잖아요. revolve. 근데 revolve라는 거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돌아간다는 회전의 이 회전하다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어떤 그 중심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 이후로 사람들이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한 회전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그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짐작이 가죠. 근데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그 직감적으로 이 가설을 내세운 것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지구가 이제 중심이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지구가 우주를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규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그 당시의 우주관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천체에 관한 어떤 많은 사실들은 이후에 뭐 티코 브라헤나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천체 관측 그 자료, 사실들을 비롯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에 이제 확고하게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한다는 사실로서 이제 그 발전되게 됩니다. 티코 브라헤나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사람은 탁월한 어떤 그 천문 관측자들로서 엄청나게 많은 그 관측 자료들을 남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을 그 전까지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들어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한 번 또 추론을 한 것이 이게 만약에 타원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타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이 이제 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이 사람이 Dialogues on the Two Chief Systems of the World라는 책으로 이게 이제 한동안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금서로 지정이 됐었는데 종교 재판을 해부되기도 했고 그래서 당장 살려고 거짓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마디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15세기, 16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미 보여지는 사실들,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서 기존의 어떤 그 신이 부여해준 어떤 신적인 권위에 기대어서 그냥 믿어라 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그 지구 중심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독선, 종교적인 그 편견 이런 것들에 뭐 사회적으로 맞서게 하는 데에도 어떤 큰 어떤 뭐랄까 기반이 이제 되어준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Scientific Revolution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The Age of the Genius, 그러니까 천재들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17세기가 돼서 이제 더욱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17세기가 천재들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뉴턴이 이때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뉴턴이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활약을 했었는데 뭐 고전 물리학을 완성시킨 나중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제기되기 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물리학 이론의 그 완성자가 17세기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17세기가 천재의 세기라는 이름을 듣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뉴턴 같이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이제 과학자고 앞에 나왔던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도 과학자이긴 한데 사실 뭐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요. 어떤 학문의 어떤 그 분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은 그냥 학문 하나예요. 근데 그 학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자연과학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밖에 이제 뭐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기억을 해둬야 될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아니면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